뉴스톡톡 대선 특집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인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번쯤 한국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우물 속 뒤움박처럼 이리저리 뒤집히는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대선에서 이민자들의 한 표는 모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모멘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한인을 계속 머리 검은 외국인 취급을 해온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잘못된 정서는 우리를 고국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수구 초심을 지닌 한인들은 일방적인 애국심의 발로로 투표를 향합니다. 4년 전 대선 때 트럼프는 의외로 많은 한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국적 이념 지형상 진보 진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무시 전략을 취해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실망한 끝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트럼프를 지지한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그토록 많은 돈과 병력을 들여 미군 기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트럼프의 실용주의 노선은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이라는 염원을 실천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적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한인들은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북한에 강경책을 써왔으며 트럼프가 네오콘보다 보수적인 안보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그를 지지했습니다. 2년 전 중간 선거 때는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이라서 공화당을 찍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진보 진영 한인들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진보 진영 언론과 유력 인사들이 한일 유권자를 부추기는 발언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은근히 트럼프를 지지하며 한인들에게 트럼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북미가 정상회담까지 갔던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심지어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서 성공하면 협상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TV 토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얼마 되지 않은 트럼프의 치적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를 로켓맨, 늑다리라 비하하며 으르렁거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아갔던 것도 트럼프이고 비무장지대 상봉을 연출한 것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기지를 생각하면 예측 불가능한 북핵 문제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일입니다. 트럼프는 북한 핵을 한꺼번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리는 없습니다. 바이든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바이든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의 대선 투표에 한국 관련 이슈를 끌어들이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0.0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 대선판에서 한반도 이슈 피켓을 들고 등장하는 것은 노름판에서 군자론을 설파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한국에는 야멸찬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 대선판의 한국 이슈는 한인들의 신성한 표를 왜곡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지만 각 이민온 커뮤니티를 끊임없이 감시합니다. 지금도 한인 커뮤니티 어딘가에는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가 번뜩이고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일본계 이민자들이 서부 사막 한가운데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독일계 이민자들은 나치 부역자 색출을 목적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본토와 그리고 베트남 수교 당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한인들이 한국 이슈에 천착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에 미국 정보를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간첩죄 처벌을 받은 한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들은 감옥에 갔으나 정보를 얻어간 진짜 간첩들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북한 선교, 대북 지원 사업 등은 모두 비영리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단체는 늘상 정보기관의 주시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인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선서를 통해 충성을 서약했습니다. 판사는 간첩죄를 적용받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충성 선서를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한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한국에 유리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행위가 실제 결과와는 무관하게 미국을 해롭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 방향성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실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며, 이러한 오류가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가 뿌리박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천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선량한 소시민으로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 입장에서 내게 유리한 후보를 전적으로 나의 관점에서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이 미국 사회에 보다 떳떳해지지 않을까요?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